안녕하세요. 한길 컨설팅 근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좀 영상을 찍어달라는 문의가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은 2023년도 상반기 현대백화점 그룹 신입사원 채용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사들은 뭐 여러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곳은 현대백화점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를 말하기 전에 항목들이 지금 5가지 항목 각 500자씩으로 또 항목이 좀 줄었습니다. 항목은 그대로예요. 항목은 그대로인데 글자 수는 줄었다. 일단은 항목이 예전부터 과거의 항목과 지금 항목이 동일하다는 것은요, 기업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점이 명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목을 한 번 더 돌려 써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또 평가를 잘 하겠죠. 그런데 글자 수는 줄었어요. 글자 수가 줄었으면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나타내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글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길게 나타내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자 수가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다 적어낼 수가 없어요. 팩트 중심으로 그리고 스토리가 이어지게 이 부분을 다 맞추어 가지고 내용들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서 자소서 항목에서 묻는 내용들을 다 나타낼 수 있는지 그 글자 수 안에 다 나타내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가 줄어드는 게 되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해 주세요. 자, 일단은 지원 동기라 하면 뭘까 될까요? 현대백화점에 왜 지원을 하게 되었나? 그리고 현대백화점 내에서도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직무를 왜 지원을 했냐? 왜 지원을 했냐 자체가 내가 왜 적합한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자 수가 상당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라는 산업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먼저 나오셔야 돼요. 백화점이라는 산업. 뭐 백화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람들이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미적인 아름다움을 낼 수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바로 백화점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를 하시고요. 이거를 찾으셨으면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데 이 백화점 산업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러저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왜 현대백화점인가? 다른 백화점들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현대백화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다른 은행들과는 달리 조금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백화점이 좀 강조를 하기도 해요. 최근에 좀 신세계가 그래도 많이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올라왔나요? 이제 거의 뭐 신세계가 거의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더 이제 뛰어난 더 큰 백화점으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백화점이 자신만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그 강점이 본인이 이 백화점을 선택한 기준과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조금 그 회사와 관련된 현대백화점과 관련된 최근의 어떤 기사들, 실무진들이나 혹은 대표이사나 그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원하시는 직무에 대한 이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지원 동기를 얘기하실 때 이 직무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웠을 때 그 직무가 그 기준이 내가 하고자 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얼마나 영향을 개발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기준점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해서 왜 적합한지를 얘기를 할 때는 그 앞에 동기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직무에 적합한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쌓아온 스펙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뭐 이론 지식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상세히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에피소드를 적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곳에서 요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이런 지식들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어찌어찌 활용이 될 것이다 정도로만 나타내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500자는 금방 채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본인이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어 목표에 도전해본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쉽지 않은 목표에 도전한 이유, 팀 내 본인의 역할, 도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극복한 방법 등 뭘 나타내야 될지를 명확하게 지금 부연 설명으로 잘해주고 있어요. 자,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어서 어떤 목표를 도전한 거예요. 뭐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실패를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팀장이 되셔야 돼요. 팀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아마 경험이 있을 거거든요. 그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한 바들을 조금 특징 있게 드러내려면 팀장이 아니셨어도 팀장이라고 기재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게 아니라면 본인이 팀장을 적으신다고 그거를 누가 막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팀장으로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 목표가 분명히 쉽지 않은 목표, 어려운 목표여야 돼요. 그래야지 도전이라는 말이 연결이 될 테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쉽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도전을 했어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뭐, 사실은 도전을 했다는 것은 본래 기대한 수준보다 더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제일 크겠죠. 그 이유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에피소드에 맞게 풀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도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분명히 어느 정도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부분이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이제 팀장의 입장에서 보셔야 되겠죠. 그럼 뭐 팀원들 간의 어떠한 조합이나 아니면 뭐 일을 할 때 어떤 예상치 못할 리스크가 발생을 하거나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제 해결했는지,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해결책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책을 냈으면 왜 그런 해결책을 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을 시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목표한 바는 실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를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스토리별로 맞게 순차적으로 한 문장씩 나타내 주시면요, 500자는 금방 찹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괄호 옆에 설명되어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설명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 의식하지 못했던 비효율적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문제 인식 과정 및 문제라고 생각한 이유, 문제 해결 과정, 그 과정에서 느낀 점 등. 자,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는요,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더라도 기존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크게 인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사례를 짚어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건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고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거를 내가 건드리는 거는 이거는 잘못하면 약간 2번의 항목과 조금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거는 이렇게 그냥 가는 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얼마나 본인이 높이는데 기여했는가, 이거를 묻는 질문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 그냥 당연한 거에 효율성을 높인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번은 후자의 개념에 더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당연하게 여긴 거는 왜 이거를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나?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나는 이거를 왜 문제가 있다고 여겼는가? 음, 비판적 사고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가 멋대로 시행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직에서 행해지는 일인데 이거를 내 맘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나 혹은 동료에게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내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겠다.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시행을 해보는 거죠. 자, 시행을 해보는데 일단은 내가 도입하고자 한 접목하고자 한 솔루션이 뭐였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솔루션이 어떠한 근거로서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그걸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고, 그리고 실제 내가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던 그 부분은 얼마나 성과로 달성이 되었는지,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도 같이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2번과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4번.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과제를 수행하면서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팀워크를 형성하려 했던 이유, 본인의 행동과 결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등. 자,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거는요, 여러분, 조직 내에서 어떠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협업을 하게 되죠. 이 협업의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갈등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지 이거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갈등이 있어야지 어떻게 될까요? 뭔가 협업이라는 요소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갈등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뭐 굳이 갈등이 아니더라도 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어려웠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적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팀워크를 굳이 형성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왜? 팀워크를 형성하면 업무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테니까 업무 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고민을 한 내용을 적으셔야 되겠죠. 자, 그걸 적고 난 뒤에 진짜 이제 행동을 취해보는 거예요. 그 행동을 시도해보고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협의의 과정에 내가 협의의 과정을 주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점까지 기재를 하십니다. 느낀 점 뭐겠어요? 협력. 협력은 정말 일을 함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정도로 그리고 업무를 더 빨리, 더 신속하고 더욱더 높은 성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환경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해 주셔야 돼요. 상황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상황, 갈등이 발생한 이유, 그래서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고 느낀 점은 무엇이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자 일단은 다음 거는요. 5번째 항목은 계열사마다 질문이 좀 나뉘어지는데요. 거의 지금 항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백화점을 제가 봐드릴게요. 평소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며 느꼈던 장단점을 제시하고 현대백화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1번 지원 동기 적을 때 왜 현대백화점이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조금 찾아보라고 했었죠. 그 기사에서 찾아본 내용이 어떤 확장판으로 적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번 항목입니다. 1번 항목.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대백화점, 뭐 여러분들 동네에 현대백화점이 아마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 현대백화점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어떤 장단점을 기재하셔도 괜찮아요. 음. 근데 그게 매장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가겠지만 또 매장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통용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적으실 거면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기에도 힘들고 갔다 와도 모르겠다. 그러면 기사를 보세요. 기사를 보시면 분명히 각 백화점마다 그 직무에 해당되는 실무진들이 어떤 점에 강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인터뷰들이 나옵니다. 회사들은 지를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거든요. 잘하는 거.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시고 요런 부분이 강점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장단점을 적었겠죠. 그러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장점을 강화하거나 단점을 보완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디어 빼먹기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백화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 백화점도 있겠죠. 거기서 행하는 어떠한 신규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신규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럼 이거를 가져와서 현대백화점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다른 백화점에다 있던 강점들을 가져와서 이거를 서로 연계 지은 후에 재구성해가지고 내 의견처럼 얘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바로 이 항목에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청 어려운 내용을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 산업에 대해서,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썼다고 그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않아요. 물론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고요. 여러분이 백화점 산업, 그리고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를 묻는 게 관건이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난이도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5번 항목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나머지 항목은 사실은 경험 기반의 자소서여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소서를 잘 못 쓰시거나 처음 써보시거나 써도 맨날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항목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소서 컨설팅 문의도 당연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문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지금 바로바로 답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소서 작성을 하실 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 컨설팅 문의도 아직은 정원 제가 정해놓거든요. 인원을 신청받는 인원을 정해놓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소서 컨설팅을 신청하실 거면 마음이 서시면 바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감 기한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저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진행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그리고 되도록 빠르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기업으로 그때는 발음을 조금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이 와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튼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